지난 시간에 그 평탄점 얘기를 할 때 그 평탄점이 요거죠. 요거 LMN이 0인 경우, LMN이 0인 경우에는 두 번 미분한 거랑 그 단위 법선 벡터랑 내적하면 0이니까 한 번 더 미분한 거, 세 번 미분한 거를 본다 그랬죠. 그래서 모양이 세 번 미분한 거의 모양이 이렇게 3차식 꼴로 나와요. 3차식. 그래서 3차식 꼴로 나오니까 접촉 포물면이 이제 요런 형태인 거죠. ax 세제곱, bx 제곱 y, cxy 제곱, dy 세제곱. 그래서 xy에 관한 3차식이 돼서 요거를 그 인수분해되는 경우를 다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찾아봐야겠다 그랬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돼요. 아이고, 얼굴은 잠깐 치우고 보면 3중근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이게 그 1차식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될 경우에는 요게 ax 플러스 by의 세제곱 이퀄 0으로 된다면 요게 지금 ax 플러스 by 직선일 때 여기서 0이고 이쪽은 0보다 큰 부분,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폭포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곡면의 모양이 되니까 국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네 번째죠. 또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 여기 ax 플러스 by 이퀄 0, cx 플러스 dy 이퀄 0, ex 플러스 fy 이퀄 0라는 요 세 직선 하나, 둘, 셋. 여기 요거 세 직선에서 0이고 그 사이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래서 요런 점을 원숭이 안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점을 요런 모양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가 이제 얘기했던 게 한 실근을 가지면서 허근인 경우 두 개가 허근인 경우에는 여기 0인 경우 ax 플러스 by 이퀄 0인 여기를 지나면서 cx제곱 플러스 dxy 플러스 ey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니까 항상 0보다 큰지 항상 0보다 작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허근을 가지니까 ax 플러스 by의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1번의 경우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모양이 여기 이 점에서의 모양이 평탄점 근처에서 모양이.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 다른 두 실근 해서 한 개가 그냥 일반근이고 또 다른 한 근은 중근일 때, 그러니까 ax 플러스 by 이퀄 0라는 직선을 따라서 0. 그래서 여기 따라 곡면이 여기 쫙 붙어 있고,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를 따라서도 0. 그런데 cx 플러스 dy의 제곱이니까 이쪽 윗부분 여기는 다 플러스고 이쪽은 다 마이너스고, 왜냐하면 ax 플러스 by가 0보다 크면 여기 다 0보다 큰 부분, ax 플러스 by가 0보다 작으면 이쪽은 다 이 곡면은 0보다 작으니까 아래쪽으로 저평면의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움푹 패여서 ax 플러스 by를 따라서 0이면서 이렇게 올라간 그런 형태의 곡면의 모양을 갖게 돼요. 예. 이게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깊이 잘 하지는 않는데 요 원숭이 안장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궁금해져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요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요 파일은 제가 그 강의 자료실에다가 PDF 파일을 올려놓을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 법곡률이라는 걸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싶은 게, 이제부터는 뭘 알고 싶으냐면, 이 앞에서 지금 방금 2.6 여기서 했던 거는 그 한 점 근처에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한 점 근처에 그 주변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나, 곡면의 모양이.
를 본 거였고, 그러니까 어떤 점을 딱 찍었을 때 그 점 근처에선 하원점으로 생겼다. 또 어떤 점에서는 쌍곡점으로 생겼다. 어떤 점은 포물점으로 생겼다. 하는 그 점 근처, 그 주변의 모양이 어떤가 하는 거를 본 거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 곡면에 그 한 방향으로 얼마나 휘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한 중간 중턱쯤 올라가서 한 능성이 이런 데쯤 올라가서 북쪽으로는 이 산이 얼마나 울룩불룩할까, 얼마나 휘었을까, 또 남쪽으로는 얼마나 휘었을까, 서쪽으로는 얼마나 가파를까, 동쪽으로는 또 얼마나 가파를까, 그런 거를 이렇게 알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 이거죠.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곡면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에서, 요 점 P라 그럴 때, P라는 점에서 요 방향으로는 요 곡면이 얼마나 휘었을까? 또 요 방향으로는 얼마나 휘었을까? 요 방향으로는, 요 방향으로는.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곡면의 모양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각 방향으로 얼마나 휘었는지. 뭐, 곡면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요 점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다 볼록하게 생겼겠죠. 그런데 또 곡면이 이렇게 생긴 애도 있잖아요. 그 쌍곡면처럼. 그럼 요 점에서는 방향에 따라서 위로 휜 경우도 있고 아래로 휜 경우도 있고 막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휘었는지 그걸 알고 싶다 이거죠. 어떤 곡면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 전반부에서 미분계학 공부하면서 전반부에서 지금 주로 했던 것이 곡선에 대한 얘기를 했고, 곡선에서 곡률과 연률 얘기를 했는데, 곡률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얼마나 곡면이 휘었냐 그러면 이 방향으로 그러면 곡선을 그려가지고 이 방향에 곡선을 그려서 요 곡선의 곡률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 어떤 곡면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에서 요 방향으로 얼마나 휘었을까? 요 방향, 요 직선의 방향으로. 그러면 요렇게 곡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그러니까 곡면 위에 그리는 거죠. 곡면 위에 그린 요 곡선의 그 곡률을 살펴보면 그러면 이게 이 곡면이 이거를 뭐 L이라 그러면 L 방향으로는 얼마나 휘었는지를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요 점 P를 지나는 곡선은 지금 제가 그린 게 이렇게 그린 것도 있지만 요렇게 그릴 수도 있죠. 곡선을 곡면 위에서 또는 요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또는 막 여기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이쪽에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여기 지나는 점 이렇게 그러니까 점 P를 지나면서 L 방향으로 이렇게 접선을 갖는 이 선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곡선들을 다 조사를 해봐야지 L 방향으로 얼마나 휘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곡선들이 무수히 많으니까 P를 지나는 곡선들이 곡면 위에 있는 곡면 S라는 곡면 S 위에 있는 P를 지나는 이 L과 접하는 그런 곡선은 무수히 많다고요. 그 무수히 많은 애들을 다 조사를 해야 그 점 P에서 곡면이 어떻게 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럼 일단 그 무수히 많은 거 조사하는 거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요 곡면 위에 있는 곡선의 곡률을 가지고 곡면의 얼마나 휘었는지, 그러니까 곡선의 곡률, 곡면 위의 곡선의 곡률 이걸 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곡선이 주어지면 그 곡선의 곡률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걸로다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곡면의
그 곡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곡면의 곡률이라는 거 우리가 정의를 안 했고, 사실 곡면에서는 곡률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곡선의 곡률은 있지만, 그러니까 곡면에 적당히 어떤 것의 곡률, 이게 이제 어떤 것인지를 또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요걸 가지고 이제 곡면의 곡률에 대한 그 얼마나 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의하는 게 법곡률이라는 거예요. 법곡률. 여기 보면 법곡률이란 곡면 위의 한 점에서 각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떤 내가 정한 방향, 여기서 이제 t라는 방향, 탄젠트 벡터 방향, 한 방향으로 곡면이 얼마나 휘었는지, 곡면이 휘었는데 얼마나 휘었는지까지, 얼마나, 그러니까 그 휜 양까지도 이제 구하자는 거죠. 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법곡률이라 이거예요. 자, 그 법곡률이 뭐냐? 정의를 봅시다. 곡률이니까 두 번 미분 가능해야겠죠. 그러니까 두 번 이상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그런 곡면 S 위의 점 P를 포함하는 좌표 조각 사상이라 하자. 그러니까 지금 좌표 조각 사상으로 표현된 S에 대해서 X 이퀄 XUV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 그 곡면 위에 곡선을 하나 생각하는데 C라는 곡선인데 걔는 이렇게 매개 변수로 XUT, VT. 그러니까 점 P를 지나는 곡면 S 위에 곡선이에요. X를.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카파가 뭐냐면 요게 카파, 요게 뭐냐면 그 C라는 곡선이 있으니까 그 곡선의 곡률이 벡터예요. 곡률 벡터. 요 카파가 아니라 K인가요? K. 그러니까 여기서 K는 안 썼구나. 여기서 K는 곡선 C의 곡률 벡터. 써놓으세요. 그랬을 때 U는 그리고 이 U는 요 점에서 이 곡면의 단위법선 벡터예요. U는 곡면의 단위법선 벡터. 그러니까 이거는 곡선하고는 관계없죠? 곡선하고 관계없이 정해지는 벡터겠죠. U라는 벡터는. K라는 벡터는 곡선이 정해지면 변하는 벡터예요. 그래서 KN이라는 애를 지금 어떻게 정의했냐면 K를 U하고 내적시킨 것에 U를 곱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K를 U랑 내적하면 이게 뭐냐면 K 벡터를 U 벡터 방향으로 정사형시킨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K 벡터를 U 벡터 방향으로 정사형시켜서 얻어진 벡터를 KN.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법곡률 벡터라고 불러요. 노멀 커베이처 벡터, 법곡률 벡터. 이게 일단 정의니까 정의 외워둬야겠죠? 법곡률 구하라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정의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의 크기, 법곡률 벡터의 크기, 바로 요거죠. 내적한 양. 요거를 법곡률이라고 불러요. 카파-N. 법곡률. 지저분하게 자꾸 쓰네요. 법곡률 이렇게 불러요. 요 법곡률이라는 애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조금 더 움직이는 그림으로 조금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여기 처음 나오는 개념이니까 지금 중요한 거라서 제가 그림을 실제로 하나 그려놓은 게 있는데 사진 씌우고 요게 U라는 벡터죠. 요거 U 단위 요 점에서의 점 P에서 단위 법선 벡터. 그 다음에 지금 요 접선 방향으로 지금 얼마나 휘었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그래서 지금 일단 그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요 곡선이 이렇게, 곡면 위에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요 곡선의 곡률 벡터가 여기 흐릿하게 보이는 요거예요. 요거. 밑에서 보면,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요 까만 요 곡선에 요게 지금 곡률 벡터예요. 그거를 U 벡터 방향으로 정사형 시킨 거죠, 이렇게.
얘를 U 벡터 방향으로 정사형시킨 조그만 U 벡터. 요게 바로 법곡률 벡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예, 이거 좀 이따가 다시 또 보기로 합시다. 자, 이걸 이제 실제로 한번 좀 계산을 좀 해봅시다. 곡선 XT의 접선 벡터와 곡률 벡터는 각각 이제 해서 한번 계산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걸 계산을 해봅시다. 노트 참조하면서 계산하는 걸 한번 보세요. 지금 곡면 S는 식이 어떻게 되죠? X 이퀄 XUV이고, 그 다음에 곡선 C는 곡면 위에 있는 곡선이에요. XT, XUT, V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럴 때 탄젠트 벡터는 점 P에서 이 곡선 C의 탄젠트 벡터예요. 얘는 T, 이거는 지금 곡선 C의 접선 벡터예요. 점 P에서.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되죠? X를 S로 미분해야겠죠? 예, 이거는 또 X를 T로 미분한 거를 X를 T로 미분한 거의 크기로 나눠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곡률 벡터는 곡선 C의 곡률 벡터예요. 얘는 T를 또 미분하면 되죠? 네, 이렇게 T를 미분하면 되는데, 이거는 T로 미분한 거를 X를 T로 미분한 것의 크기로 또 나눠주면 되죠? 네. 이거 이제 앞에서 다 했던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구하려고 그래요. T와 K들을 이제 구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림에서 잠깐 여기 봤듯이, 아이고야, 아이고, 없나? 이쪽 그림에서. 지금 여기 U라는 벡터하고 T라는 벡터하고는 지금 수직하잖아요. 그쵸? T는 이 접평면 위에 있으니까. 그쵸? U하고 T하고 수직하니까 지금 U하고 T하고 내적하면 0이에요. 그쵸? 이걸 미분해봐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겠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dt 내적 u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t 곱하기 du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요 식을 일단 기억해 두세요. 써먹으려고. 자, 이제 곡률 벡터라는 법곡률 벡터 K에는 곡률 벡터 곱하기 뭐였죠? 카파에는 법곡률 카파에는 벡터부터 구하지 말고 카파에는 이거에다가 U를 곱하면 그게 바로 법곡률 벡터니까 카파에는 이거죠. K가 뭐였죠 아까? 요 K가 위에서 좀 전에 K가 뭐였냐면 여기 K가 요거 요 식이죠. 요 식을 가지고 오면 dt 이거랑 dx dt의 크기 내적 u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밑에 거 이거는 스칼라니까 이렇게 쓰고 분의 dt 내적 u 이렇게 되죠. 요거 기억해 두라 그랬잖아요. 요 위에 거 양, 분모의 양. 분모가 뭐였죠? 좀 전에 기억하라 그런 게 이거 x인데
분의 좀 전에 기억하라 그랬던 요거 마이너스 t 내적 du dt 마이너스 t 내적 du dt 예,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또 다시 쓰면 dx dt 분의 t라는 벡터가 앞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t라는 벡터는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요걸 또 갖다 쓰면 t라는 벡터를 dx dt 마이너스 내적 du dt 하고 분모가 제곱이 되겠죠. 그쵸? 네, 이거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dx dt 마이너스 위에다 쓸까요?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dx dt du dt 분의 이거는 dx dt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이건 내적이죠. 뭔가 좀 보이나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거 아닌가요? dx dt 내적 du dt dx dt 이거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안 내리는 게 좋은데 노트에는 왜 내려놨어? dx dt는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xu du dt 플러스 xv dv dt 내적 u를 u로 미분한 거 du dt 플러스 u를 v로 미분한 거 dv dt 이게 분자고 분모는 xu du dt 플러스 xv dv dt 내적 xu du dt xv dv dt 이거 전개하면 이게 뭐죠? 이거 전개하면 앞으로 제가 막 가볼게요. 다룬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 다 하겠죠. 제2 기본 형식이 어디 보냐? 여기 마이너스 dx 내적 du 그쵸? 마이너스 dx 내적 du 거기에 지금 dt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분자는 제2 기본 형식 모양하고 지금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모는 제1 기본 형식 분모 여기 요거잖아요. 요거 방금 전에 했던 게 요거에 dt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1 기본 형식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자, 앞으로 어떻게 한 번에 아까 쪽 페이지를 기억했으면은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그랬구나. 16, 7, 8, 9, 19쪽, 19쪽이구나.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얘가 어떻게 써지냐 하면 이거는 분모는 2 곱하기 du dt의 제곱 플러스 2f의 du dt 전개하면 dv dt 플러스 2fg dv dt의 제곱분의 분자는 L du dt의 제곱 LM du dt dv dt LMN dv dt의 제곱 이런 모양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그냥 밑에 모양이 1 기본 형식, 위에 모양이 2 기본 형식 모양이라 이거죠. 물론 그냥 du나 dv가 아니라 du dt, dv dt로 표현된 그런 1 기본 형식분의 2 기본 형식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 모양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노트로 돌아가 봅시다. 이게 뭐라고요, 지금? 벅곡률이에요, 벅곡률. 벅곡률이 지금 요런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거죠. 벅곡률이. 네, 요 식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1 기본 형식 모양분의 2 기본 형식 모양이다. 자, 근데 요 식을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돼. 잘 째려보면, 요 식을 쫙 째려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수가 있는데. 자, 요 식을 심하게 째려보세요. 눈빛이 노트북 화면을 뚫을 정도로 쫙 째려보면 무슨,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제가 이런 계산을 하나 해볼게요. 분자분모를 dvdt로 dvdt의 제곱으로 나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자분모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자분모를 dvdt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분자분모를. 그러면 노트에는 없지만 L dvdt의 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누면은 dv 제곱. 그 다음에 em du dv 플러스 마지막은 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e du dv 제곱 eef du dv efg. 이게 지금 뭐야? 카파 n 벅곡률이에요. 자, 이 식을 잘 보세요. 얼굴이 어디 갔어? 이 식을 잘 보세요. 지금 벅곡률이라는 애는 어떻게 계산돼요? lmn 제1 기본계수 efg, 그러니까 제1 기본계수, 제2 기본계수, 그 다음에 du, dv, 이 값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 이 세 종류의 값에 의해서 벅곡률이라는 값이 계산이 돼요. 그런데, 자, 중요한 얘기. 이거. 제1 기본계수와 제2 기본계수는 x equal xuv라는 애가 주어지면 이건 계산할 수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 곡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그쵸?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랑 관계없이 곡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곡선이 달라져도 이 값은 항상 같은 거죠. 곡선이 달라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여기 이 곡선, 이 C라는 곡선이 요점을 지나는, 요점 P를 지나는 C라는 곡선이 탄젠트 벡터 T를 갖는 그런 곡선이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색깔 파란색. 예를 들어 또 다른 곡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 그럽시다. 이렇게 요 곡면 위에 요런 파랗게 칠한 요 곡선이 있어도 얘도 마찬가지로 C'이라 그러면 C'이라는 곡선이 지금 T라는 벡터, 탄젠트 벡터는 접선 벡터는 그대로 같으면서 du, dv라는 값만 다를 거예요. 여기 약간 삐뚤어졌으니까, 더 가파르니까. 그쵸? 그것만 다르고, 제1 기본계수, 제2 기본계수는 점 P에서의 제1 기본계수, 제2 기본계수는 곡선하고는 관계없는 양이잖아요. 그건 S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곡선의 벅곡률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이 값하고 이 값하고는 곡선이 다르면, 곡선이 다른 경우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 벡터가 같고, 점 P를 지나고,
접선 벡터가 같은 접선 벡터가 같은 두 곡선의 곡률은 어떻다고요? 곡률은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요거 du dv du dv라는 이 값에 의해서 차이가 나요. 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그쵸? du dv는 우리 이렇게 해서 쓰죠. du dv를 du 대 dv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du 대 dv 무슨 말이냐? uv 평면상에서 u, v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du만큼 움직이고 dv만큼 움직이고 그러면 du 대 dv 또는 du분의 dv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기울기죠. 요 기울기. 요 기울기가 뭘 뜻하죠? 요 점에서의 방향이죠. 방향. 어느 방향인지. 이 방향을 뜻하잖아요. du 대 dv 또는 dv분의 du라는 요 값이 뭘 뜻하느냐? uv라는 여기가 요 점에 대응되는 게 사실은 P란 곡면 위에 P란 점이에요. 그러니까 P라는 점에서 그 접선의 방향, 요 T라는 벡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라는 벡터의 방향이 달라지면 값이 달라지겠죠. 요 식에 따르면. 그쵸? 요 식에 따르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접선이 같으면 즉 du dv du 대 dv 즉 dv분의 du 요 값이 같은 곡선들은 다 법곡률이 같다 이거예요. 여기 끝에 가서 보면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점 P에서 제1 기본계수 EFG와 제2 기본계수 LMN은 곡선에 관계없이 일정하죠. 점 P를 지나는 곡선의 법곡률 카파에는 B, du 대 dv의 값, dv분의 du의 값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du 대 dv는 뭘 결정하냐면 접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점 P에서 접선의 방향이 같은 곡선은 법곡률이 같다. 곡선의 곡률은 다를 수 있어요. 그쵸? 곡선의 곡률은 다를 수 있는데 법곡률은 다 같다 이거예요. 접선이 같으면. 그게 바로 요 정리예요. 점 P에서 만나는 곡면 S 위에 두 곡선 C1과 C2에 대하여 점 P에서 두 곡선의 접선 벡터가 같으면 점 P에서 두 곡선의 법곡률은 같다. 여기 뭐예요? 지금 요게 곡면이라고 칩시다.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원처럼 해놓은 게 곡면. 그럴 때 여기 곡선이 있어서 곡률 벡터를 구했더니 K1, K2가 나오고 그때 곡률을 구했더니 카파1, 카파2가 나왔어요. 그런데 걔네들을 단위 법선 벡터인 U 방향으로 정사형시키면 KN이라는 곡률 벡터가 같아지고 그것의 크기인 카파-N이 같다 이거죠. 곡률은 이렇게 다르지만 요거를 그림으로 아까 이 그림으로 보면 얼굴 또 치우고 지금 접선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아이고 접선이 이렇게 딱 결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제가 이 곡선을 변화시켰을 때 변하는 양과 변하지 않는 양이 뭔가를 쫙 보세요. 이렇게 하면 곡선이 변함에 따라서 요게 곡률 벡터예요. 곡선의 곡률 벡터. 곡선의 곡률 벡터는 변해요. 그렇죠? 그런데 안 변하는 게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양은 여기 조그만 벡터. 요게 바로 법곡률 벡터예요. 법곡률 벡터는 변하지 않아요. 법곡률 bek터가 변하지 않으니까 법곡률 벡터의 크기인 법곡률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됐느냐? 요 접선의 요 방향. 접선의 방향이 달라지면 곡률은 달라지죠. 이게 곡률 벡터가 지금 크기가 달라지죠? 곡률 벡터의 크기가? 예. 크기를 변화시켜 놓고 또 곡선을 바꿔봐도 여전히 법곡률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선에 의해서 요 점을 지나는 곡선의 접선에 의해서 법곡률이라는 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제1기본계수, 제2기본계수와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향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요? 법곡률이 결정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정리예요. 시간이 혼자 흥분하다 보니까 많이 지났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세요. 끝.